여러분, 유럽에서 유학을 시작한 후 제가 가장 놀란 건 한순간에 저의 모든 정체성이 도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였어요. 한국인이든 아니든 제 이름도 제 성격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과 말 속에서 낯선 차별을 경험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 유럽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평범한 유학생입니다. 유럽은 항상 제가 꿈꾸던 곳이었어요. 자유로운 예술과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 모든 게 새로웠고 낯설지만 설렜어요. 한국에서 오랜 준비 끝에 장학금을 받고 이곳에 도착했을 땐 제 인생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에서의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제 옆자리에 앉기를 꺼려하는 듯한 느낌, 가게에서 종업원이 제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미묘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들, 처음에는 단지 기분 탓이겠거니 혹은 제가 오해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따뜻한 분위기와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그곳은 유럽 생활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처 같은 곳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며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2명의 아시아인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으로 보였고 서툰 영어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두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더니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여긴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주세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 친절한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린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안 돼요. 관광객들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춰 서 있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떠났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사라진 뒤 카페 안의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고 몇몇은 오히려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보였어요.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문제야. 자기들 때문에 온 유럽이 난리가 났는데 왜 눈치도 없어?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부끄럽고 불편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까? 아니면 괜히 말썽을 부리는 동양인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지하철에서 저는 또 다른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있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저를 힐끔힐끔 보며 몰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저를 찍는 걸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왜 찍으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야. 병을.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말한들 뭐가 바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건 이후 저는 유럽에서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이 중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모두 똑같아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모두 중국 사람이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차별을 당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그 순간을 넘기는 게 옳았던 걸까요? 이 경험들은 제게 충격과 함께 아주 깊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차별은 중국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결국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확산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카페와 지하철에서 겪었던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차별을 남의 일처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인들을 향한 차별이 점차 동양인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죠. 그전까지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점점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건 같은 아시아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는 한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건은 여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거 아니야. 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되물었지만 직원은 대답 대신 계산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마트를 찾아야 했고 이 일로 한동안 혼자서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출신 친구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다른 세입자들이 중국인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피하고 심지어 관리인에게 그녀가 공공장소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웃들의 압박에 못 이겨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이야기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발표 중에 너희 나라 바이러스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듣고 도중에 강단을 내려갔다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고 이는 단순히 중국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심지어 동남아 출신까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별이 단순히 개인의 편견이나 무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은 또 다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저녁 저는 친구들과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고 우리가 갔을 때 몇 개의 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예약이 다 찼다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 테이블은 비어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요즘 동양인을 신경 쓰거든요. 우리도 손님들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결국 우리는 식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냥 다른 곳을 가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동양인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차별은 단지 중국인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동양인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그들을 모두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중국인들이 유럽을 더럽힌다는 낙서가 보였고 공공장소에서는 동양인을 향한 비난과 기피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중국 놈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그들이 저를 쳐다보며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마치 그들의 논리에 동의하는 것 같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강조하려는 순간마다 느꼈던 부끄러움은 차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동양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더 나아가 이 차별이 단지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국인을 겨냥한 출입 금지 정책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아시아인 기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서구 사회가 동양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만 나도 주변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일부러 더 조용히, 더 눈에 띄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유럽 생활은 어느새 낯선 두려움과 고립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나쁜 사람 몇 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더 큰 구조적 문제의 일부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죠. 차별은 중국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점차 동양인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일본인 친구 니카, 베트남 출신의 티엔,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유럽 유학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작은 식당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테이블 몇 개가 비어 있었고 우리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주문을 마치고 조금 기다리던 중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니 했지만 점점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동양인들이 여기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그러게 또 코로나 퍼뜨리러 왔나 보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니카도 티엔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치를 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쟤네들은 전부 다 똑같잖아. 시끄럽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겠어.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카페와 지하철에서 겪은 일들이 떠오르며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지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비웃듯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아, 너희 말이 들렸어? 그럼 잘 알아들었겠네. 여긴 너희 같은 사람들이 올만한 곳이 아니라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리카는 제 팔을 살짝 당기며 그만해.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죠? 여기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한 것뿐인데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너희가 아니라 너희 나라잖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다 너희 때문이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죠? 당신들 나라가 완벽했나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나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며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우리 테이블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희 테이블 옆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시작한 건 우리 테이블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죠? 우리는 그저 밥을 먹으러 왔을 뿐인데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제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 눈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동양인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요. 니카와 티에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듯 그만하자. 우리 그냥 나가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떠나야 하죠?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닌데요.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젊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동양인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차별을 경험하며 스스로 방어하기 급급했던 저에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이어서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건 이분들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옆 테이블에서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몇몇 손님들이 우리의 편에 섰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차별받아야 한다니 말도 안 돼요. 다른 손님들은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 직원의 행동은 단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차별과 편견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단호히 말해준 첫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차별은 우리 혼자 싸워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제가 유럽 생활에서 느낀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떠나기 전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해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 한 집단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이 저희를 위해 목소리를 낸 순간 다른 손님들도 용기를 얻어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건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유럽 내에서 차별을 겪은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대중교통에서 이유 없이 폭언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집 계약을 거부당하기도 했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차별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동양인을 겨냥한 혐오를 멈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 유학생은 유럽 내 아시아인 커뮤니티를 조직해 차별 사례를 기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죠. 이런 움직임을 보며 저 역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을 처음 겪었던 카페와 지하철의 경험,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사건까지 솔직히 이야기했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반응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땐 너무 억울했는데 누구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니 제 자신이 조금 더 당당해져야겠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런 반응에 힘을 얻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건 단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차별은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차별과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던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한 사과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누구나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저도 그처럼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처음엔 침묵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 어떤 선택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었다면 여러분도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낼 수 있길 바랍니다.